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한문철 TV에 올라온 일부 관련 영상이 삭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비가 온 날 스타벅스 주차장에서 차에서 나오다가 경계석을 밟고 미끄러져서 발목이 골절된 사건인데요. 이 사람은 1차 수술비로 860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것을 보면 꽤 심하게 다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확실히 이렇게 경계석 부분에서 발이 미끄러졌고 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제보를 한 분에 따르면 이 경계석이 화강석 재질에 만졌을 때 미끄러웠다고 하는데요. 당시 비가 왔고 주차하고 하차하는 자리에 미끄럽고 10cm 높이의 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매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끄럼 안내 주의 같은 것도 없었다고 이렇게 제보를 했습니다. 신변님, 이 사건에 관련된 소송은 이 스타벅스 측에서 자기들은 돈 줄 이유 없다라고 하면서 시작됐죠. 네, 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이미 상대 쪽에서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안 줘도 된다라는 걸 확인받으려고 소송을 건 것이죠. 원본 영상을 포함해서 이 사건을 다룬 커뮤니티나 다른 채널의 영상 댓글을 보면 자기가 혼자 넘어져 놓고 왜 매장에다가 따지냐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타벅스 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 얼굴 공개해라, 처벌시키자, 미개하다, 이런 심한 발언도 많았고요. 이 법알목 가이드라는 채널이 단순 이슈몰이 채널이었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욕하기 좋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네요? 스타벅스가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갔을 테지만 여긴 그런 채널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법적 지식 또한 얹어주는 게 법알목 가이드니까 오늘 중요한 한 가지 얻어가실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변님, 일단 이것은 누가 처벌을 받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각자가 자신의 주장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신변님께서 이 매장 측의 변호를 맡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주장을 하실 것입니까? 네, 제가 이 매장 측 대리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한다고 가정을 하고 주장을 한다면 아무래도 매장 측 책임이 아니라 넘어지신 분의 책임이다 라는 것, 이것을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당시에 비가 내렸으면 미끄럽다는 걸 본인이, 내리는 사람이 인지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릴 때 좀 더 주의를 했어야 된다. 이거는 본인의 잘못이다 라는 주장을 할 것 같고, 나온 얘기들을 보면 단골이란 얘기도 있어서 그렇다면 평소에 여기가 얼마나 미끄러운지를 알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 공간이 다른 곳이 다 비어 있었거든요.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내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굳이 경계석이 있는 이곳에 와서 왜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내렸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매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런 사고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영업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업을 한 기간 동안 뭐 몇 년에 걸쳐서 비 오는 날이 많았을 텐데 그때도 여기에 주차를 한 손님들 중에 이런 사고를 당하신 분이 없다라는 점들을 좀 강조하면서 이분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업체 측에서는, 매장 측에서는 이런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례가 하나라도 나오면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해서 최대한 개인 100% 책임으로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주장은 양측 다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넘어지신 분을 위해서 주장을 한번 펼쳐주시죠. 네, 이 넘어지신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에서 내리는데 왜 거기 하필이면 이렇게 턱이 높은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느냐, 이것부터 예상하기 힘들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주차장이 이 매장에 속한 주차장이다, 그리고 매장에 진입하기 위한 어떤 유일한 통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 주차장이기 때문에 매장에게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장뿐만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고요. 당연히 이거를 지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리실 때 조심하세요 라는 뭐 안내 문구나 안내 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비 오는 날 미끄러울 수 있는 턱이 높은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다면 테이프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내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미리 취해놨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주장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신변님께서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일단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이 해볼 만한 주장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네, 가장 비슷한 사례는 이 비 오는 날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서 계단 끝부분에 설치된 발판을 잘못 밟아가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발판을 미끄러지지 말라고 설치
표시해 놓은 거였어요, 원래. 그리고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 라는 이 안내 문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한 400만 원 정도를 배상을 해라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책임 제한이라고 해서 과실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책임 제한 50%가 들어갔어요. 업체 측에서도 반 정도는 잘못했고 이 내려가신 분도 반 정도는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5대 5가 나오기도 하는군요. 네, 미끄러운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발판을 갈아주든지 닦든지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다른 사례는 밤 9시 반경에 레스토랑 앞에 있는 보도,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죠. 보도를 걷다가 이 전선줄에 걸려서 넘어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앞니 4개가 부러지셨다고요. 크게 다치셨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전선줄이 이 레스토랑의 영업을 목적으로 한 이 간판, 거기에 연결된 전선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반반으로 50% 책임 제한에서 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정된 사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이제 사람이 아니고 차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동 세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세차를 마치고 이 출입로가 약간 경사로인가 봐요. 그래서 경사로로 나오다가 차량이 우측에 있는 매트 세척기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우측 헤드라이트 옆부분이 손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운전자는 당연히 안전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업체에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가이드바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출입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바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이 재판부에서는 핸들을 조작하지 않는 이상 부딪힐 이유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정황 증거로서 참작할 만한 것이 이 세차장에 무려 16년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이런 사고가 한 번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운전자 부주의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서 100% 운전자 과실로 처리를 해서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3가지 사례를 신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좀 케바케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주차장에서 일어난 이 사고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예상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전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요. 스스로 조심했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다라는 게 주요하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사례들도 개인이 조심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재판부는 개인이 잘못해서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혹은 매장에다가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자기가 걸어가다가 자기가 넘어진 거니까 자기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자기가 걸어가는 그 공간을 누가 관리하느냐 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아까도 50대 50으로 이렇게 판단한 케이스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민법에도 공작물 점유자의 보수 관리 책임이라는 법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물건들이라든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도 자연 상태의 길이 아니잖아요. 다 도로를 깔아놓은 것이고 또 매장에서 관리하는 곳은 매장에서 조성을 해놓은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공작물로 포섭이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매장 측에 존재하고요. 그 관리 책임은 쉽게 말하면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0%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 나야겠구나.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매장 측에서 관리 책임을 다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규정을 하고 또 재판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잘못을 해서 넘어져도 그 개인의 잘못이 온전히 개인의 잘못이 아닌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서 과실 책임을 매장 측에 일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매장 쪽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다치신 분이 책임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 점은 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항상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럼 길 가다 넘어져도 아무한테나 물어내라 그러면 되겠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길 가다 넘어져도 물어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도로교통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를 해서 받아낸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길 자체를 관리하는 그 주체가 길을 잘못 만들어놨고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고 그 위험에 의해서 넘어졌다. 그러면 지자체가 책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그게 거죠?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개인의 실수로 인한 피해를 매장 혹은 기업이 부담을 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뜨거운 커피 사건이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될 텐데요.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아까 제가 그 비슷한 사례 소개해드리면서 세차장 사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 경우가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는 이 사고 방지 의무,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면 책임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고 방지 의무, 안전주의 의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사고를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기업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리스크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놓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반 매장들도 그 일종의 리스크인 거예요. 사고 리스크. 아, 여기에서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대비를 해야겠다 라고 대비책을 세워놓는 정도, 그걸 실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